전에 필요한 3P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는 프리페어 준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사실은 강의 전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꼭 필요했고 경험했을 때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하는 4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환목설대라고 해서 환경 목적 설문 대상자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들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을 간과할 때가 있으니까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환경에서는 장소. 사전에 강의 시작 전에 꼭 이거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 대기 장소, 강사 대기 장소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짐이 이렇게 참여형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이 많은데 이거 들고 강의장에 놔두는 것도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 대기 장소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강의실 의자의 책상 형태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참여형 교수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이걸 놓친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이제 막 줄레줄레 들고 갔어요. 갔는데 극장식 의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니까 또 패닉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많은 활동을 거의 다 하지 못했고 그 교육 대상자들이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소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의 인원, 이 성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령층까지도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춤해서 사례, 영상,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꼭 아셔야 되고 계급 및 직위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계급이 가장 민감한 단체가 있죠. 집단이 있어요. 군인. 네. 제가 군부대를 육해공군 다 강의를 갔었어요. 갔는데 다 달라요, 부르는 호칭이. 다 다르고 계급도 잘 모르는데 제가 딱 처음 갔을 때 김상병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 달 남은 말년병장입니다 라고 해서 옆에서 막 깔깔깔 거리죠. 와, 상병아 다시 돌아가라 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가는 강의장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 계급이나 직위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도구는 당연히 음향 빔 프로젝트, 마이크, 콘센트, 뭐 HDMI가 뭐 있는 곳은 많은데 RGB 젠더 뭔지 아시죠? 옛날 구식으로 이제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는 거는 RGB 젠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LG 노트북 같은 경우는 C타입이에요.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콘센트, 뭐 젠더 이런 것들은 꼭 챙겨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소요 시간을 처음에 제가 의뢰받았던 강의 소요 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전날에 다시 확인 전화했더니 강사님 내일 저희 회사에 주요 행사가 있어서 한 40분만 해주세요. 이거 만약에 경력이 조금 있는 강사님 같은 경우도 당황스러운데 처음 해보는 강사님들은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 강의를 조금 축약해 놓는 그런 준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별로 핵심을 뽑아내서 축약해 놓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날 중요 행사 진행 여부 꼭 알아보세요. 아시겠지만 아침에 감사 뜨죠? 감사 오고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피곤한데 오후에 법정 의무 교육 들어야 돼요. 어때요? 듣기 싫다. 힘도 없고 안 그래도 비자발적 참여인데 더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날 강의 날에 중요 행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춘 스팟이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꼭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 강의의 목적이 단순 지식 전달, 정보 제공인 것인지 친목 도모,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무 교육인 것인지.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은 가끔씩 강사님들 중에서 그냥 대충 말하고 정보 제공하고 와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그 강사님을 그 기관에서 찾을까요? 대부분 법정 의무 교육은 매번 매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사님들이 기억에 남는지 여쭤보면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강사님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법정 의무 교육이니까 재미없는 거야 하고 대충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런 법정 의무 교육일수록 조금 더 재밌게 전달하는 그런 전달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설문이에요. 사전 설문지 활용 또는 교육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서 강의 주제와 관련된 교육 대상자들의 사전 지식이나 인식이 어떤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해양경찰은 이제 남성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필 양성 평등 교육을 하러 오신 거예요, 강사님이. 그런데 딱 중간까지 듣고 아무도 안 들었다고 해요. 이유는? 양성 평등을 외치라는데 너무 편향적인 얘기만 강사님이 주구장창 하신 거예요. 남성만 있는 집단에서 여성을 옹호하고 편향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듣고 자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비에 맞춘 사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 주제와 관련한 교육 대상자의 사전 지식과 인식이 어떤지 꼭 아시고 교육 경험의 비율과 참여도 이런 분위기 정도를 사전에 아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전 설문은 제가 볼 때는 강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하고 나중에 강의하는 설계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만나서 어떻게 종이로 사전 설문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QR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담당자님께 딱 보내드리고 제가 좀 강의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하고 사전 설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 담당자와 통화로 얘기를 하셨다면 꼭 문자로 재차 남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제 통화로 소통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놓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알았지, 내가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강의날 가면은 준비되어 있겠지 갔는데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담당자님 했는데 저 못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들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차 문자로 남기는 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상자. 그래서 교육 대상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용어는 꼭 아셔야 되겠죠. 저는 사실 아직까지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기업마다, 회사마다, 기관마다 그 부르는 용어들이 다 있죠. 사용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논문이나 어떤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용어가 있구나 라는 걸 사전에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공감할 수 있는 사례 꼭 중요합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의 그 사례를 들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몰입도도 없고 흥미 유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용어와 공감할 수 있는 사례 꼭 준비하시길 바랄게요.